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박사님과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었죠. FOMC 6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짚었던 대로 매파적 동결, 호키시 스킵을 하면서 지금 동결하지만 잠깐 멈추는 거고 이후에 또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장이 뉴욕 증시가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1% 상승을 기록했던 얘기죠. 어떤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요. 매파적 동결이든 아니면 매둘기파나 비둘기파적 동결이든 일단 금리 인상이 동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2022년 3월 달부터 시작된 그 참 끔찍했던 금리 인상이 일단 멈췄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뉴욕 증시로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사안이죠. 상징적인 거군요. 그렇게 10번이 올라오다가 딱 11번째 멈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고통의 터널이 끝나간다.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대감을 정폭을 했고요. 이제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동결이 돼도 한꺼번에 그동안에 억눌렸던 수요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 신호를 옆에 조건부로 달았거든요.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란 게 나왔는데 점도표에서는 각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 하나의 전망을 점으로 찍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의 뭐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점도표상으로는 금리가 2번 정도 오르는 것으로 점도표 평균이 5.6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5.1에서 0.5%포인트가 더 높아진 것이니까 베이직 스텝이라는 0.25%를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예. 라는 어떤 상정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표에 비중을 둔 사람들은 아직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금리가 일단 동결된 쪽에 무게중심을 보는 쪽은 그래도 이제는 고통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엇갈린 시각을 하고 있은 차에 문제의 이 뉴욕 증시를 랠리 쪽으로 끌고 간 어떤 계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 발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요? 예.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 점도표상으로 보면 2번 금리 인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번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리고 한 번이든 어쨌든 그럼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예. 바로 그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 발언 이후에요. 예, 이제 하루 전에요. 이것은 이제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로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시장을 조금 다독거리는 한꺼번에 수요가 폭발하는 것을 좀 막으려는 그런 어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경고성 뭔가? 발언이구나. 하나의 블러핑이구나. 이렇게 본 블러핑이다. 예, 그런 어떤 시각이 많이 있고요. 많은 투자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얼리버드 이론을 좀 내놓고 싶어요. 네. 주가라는 거는요. 네. 경제 지표하고 반드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두 개의 경제 지표와 주가 상황을 보면 주가가 경기보다 좀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반응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얼리버드 이론에 따라서 먼저 주가가 가장 떨어졌은 시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만 내일 모레 좋아질 거야 했을 때 들어가야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높은 가격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좋아진 상태에 들어가면 이게 얼리버드라는 게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오면 새벽에 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밤새 모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서 한 30분만 지나면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없죠. 하나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아주 레드오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라야 된다.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뉴욕 증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포모 증후군인데요. 포모 증후군, feasting of fear of missing out. 나만 혹시 그 나락에 빠진 거 아니야?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이런 어떤 이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좀 올라갈 때는 야, 이거 빨리 잡아야지 하는 이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결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대세가 한두 번 올려봤자 과거처럼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은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 그때가 이제 금리의 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먼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이런 세력과 포모 세력의 결합이 뉴욕 증시의 폭발. 지금 뉴욕 증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내년 초에 경기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선행된다면 지금이 좀 적기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있지 않겠냐는 또 전망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가요. 다우 지수는 올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우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은 나스닥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 쪽인 나스닥과 S&P는 지난해 4월 달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1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작년 그 3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초기보다도 지금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을 거 하는 그 시점부터 1월 달부터 투자가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산타일리 없었는데 1월부터 갑자기 예.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뉴욕 증시에는 올해 말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할 거야.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곧 할 거라는 말이 지금 바닥에 퍼져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 하면 그때는 투자가 늦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행 투자하는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맞을 수가. 배팅을 했는데 정말로 연준이 금리를 2번이 아니라 3번, 4번 올리네? 물가가 안 잡히네? 이러면 그게 이제 역블러핑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렵네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타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주식 사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 또 웰스파고 같은 주가 대폭락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날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좀 신경 많은 지표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보니까 이게 대규모 일본 은행이 방금 전에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자, 지금 일본 엔화 투자하는 분 굉장히 많다고 언론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워낙 싸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곧 올라가지 않을까. 이래서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잘 될 때보다는 저점에 사야 되는 게 이게 주식 투자의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엔화를 많이 샀는데 일본 은행이 오늘은 이제 금융 완화를 취소하고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일본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2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유일하게 마이너스거든요. 예. 경기를 부양하겠다 했는데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가니까 일본도 금리를 좀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7년째 마이너스 금리 그대로 가고 또 YCC라는 채권 수익률 정책도 그대로 하면서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화가 곧 오를 것이라고 배팅한 사람들은 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일본이 시장의 일부 기대하고는 달리 좀 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 하겠다. 이 얘기는 일본의 물가가 지금 3%인데
자신들의 성에 안 찬다. 좀 더 올라야 된다. 더 올라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2%인데 지금 최근에 물가가 뭐 좀 오른 것 정도만 가지고 일본이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마이너스 물가, 제로 물가이기 때문에 좀 더 올려야 하는데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4% 정도는 상반기에 올라야 당초 자기들의 목표인 2%를 맞출 수 있다고 연간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하반기에 가서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일본이 아직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 금리를 낮춘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로서는 수출이 좀 안 되고 악재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저것도 이제 그 오래 가지는 않을 텐데 오래 가진 않겠죠. 그 부분인 과연 건데. 어디가 저점이냐? 그러니까요. 저것이 투자의 포인트죠. 그거는 알 수 없나요? 그것은 네. 뭐 함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예단할 수는 없는 매우 트리키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요. 한마디로 이제 일본이 그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오염 물질, 뭐 처리 물질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을 이제 물에 방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바닷물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네. 그 방사능이 스며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금 중에서도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물을 태양에 그냥 말리는 거지 않습니까?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소금에 묻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방사능 묻지 않는 소금을 지금 사서 안전하게 내 생명부터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뭐 세력도 있고요. 또 소금에 대해서 방사능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점 매색을 해서 아예 가격을 올리는 세력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합작을 하니까 소금을 사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다른 수산물이 다 있지만 다른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움직여 다니고 소금은 침전돼 있고 오랫동안 물에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방사능의 영향이 소금이 어떤 것보다 크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금은 다른 물고기하고 달라서 영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소금은 절대 안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땅을 파고 소금을 묻어놓자. 이런 황당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방사능에 대한 어떤 전 세계에 공포가 있다. 지금 일본에서도 소금값은 더 크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